내 삶은 때론 불행했고 때론 행복했습니다. 삶이 한낱 꿈에 불과하다지만 그럼에도 살아서 좋았습니다. 새벽에 쨍한 차가운 공기, 꽃이 피기 전 부는 달큰한 바람, 해질 무렵 우러나는 노을의 냄새. 어느 하루 눈부시지 않은 날이 없었습니다. 지금 삶이 힘든 당신, 이 세상에 태어난 이상 당신은 이 모든 걸 매일 누릴 자격이 있습니다. 대단하지 않은 하루가 지나고 또 별거 아닌 하루가 온다 해도 인생은 살 가치가 있습니다. 후회만 가득한 과거와 불안하기만 한 미래 때문에 지금을 망치지 마세요. 오늘을 살아가세요. 눈이 부시게 당신은 그럴 자격이 있습니다. 국민배우 김혜자님의 생애 감사해입니다. 펴낸 곳 수호서재. 커튼콜 할 때까지. 영화 내 사랑에서 그림을 그리는 주인공 모더 루이스는 말합니다. 나는 창문을 좋아해요. 지나가는 새, 꿀벌, 매번 달라요. 나는 3층 내 방 창문 너머로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잎들을 바라보고 있을 때가 많습니다. 나뭇잎들은 매일 다르게 흔들립니다. 나뭇잎들이 어제와 다른 모양으로 흔들리는 모습을 가만히 바라보며 앉아 있습니다. 남들 눈에는 무의미하게 시간을 보내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겠지만 바람에 몸을 맡긴 나뭇잎들의 춤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 좋습니다. 어느 바람 부는 날 창밖을 보는데 조그마한 풀잎들이 비바람에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내가 바하 음악을 틀어놓았는데 비바람에 풀잎들이 이쪽에서 저쪽으로, 저쪽에서 이쪽으로 흔들리는 모습이 마치 바하 음악에 맞춰 춤을 추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 순간들이 많습니다. 그럴 때 가슴이 벅차도록 행복을 느낍니다. 눈이 부시게 해서 아들이 침에 걸린 나에게 이렇게 묻는 장면이 있습니다. 엄마는 언제 가장 행복했어요? 나는 거창한 행복이 아니라 일상적인 순간의 행복을 이야기합니다. 아침마다 새들에게 모이를 줍니다. 5시 반이면 습관처럼 눈이 떠지지만 너무 일찍 주면 안 되니까 7시까지 기다렸다가 베란다 문을 열고 나가서 쌀을 뿌려줍니다. 예쁜 그릇에 물도 채워줍니다. 참새들이 나무에 앉아서 기다리다가 얼른 내려옵니다. 숨만 크게 쉬어도 날아갈까봐 문을 닫고 들어와서 숨죽이고 가만히 지켜봅니다. 새들 숫자를 세어본 적도 있는데 가장 많게는 17마리까지 세었습니다. 능소와 가지에도 앉아있고 다 기다리면서 앉아있습니다. 내가 늦게 나가면 빨리 달라고 짹짹거리며 성화를 댑니다. 비둘기 2마리도 옵니다. 몸집이 크니까 참새 10마리가 먹을 것을 비둘기 1마리가 먹어치웁니다. 너무하다 싶어서 그만 먹고 가 둘기야 하고 혼자서 말합니다. 그래도 절대로 싸우지 않습니다. 비둘기가 와도 참새들이 피하지 않습니다. 오후에 시끄러워서 나가보면 아침에 미처 못 왔던 참새가 와 있습니다.
아침에 못 먹었으니까 지지배배 하면 주겠지 하고 소리를 지르는 것입니다. 매일 오는 참새, 비둘기 말고 요즘에는 까치도 날아옵니다. 맛있게 먹고 똥은 다른 데 가서 싸면 안 되니? 라고 말합니다. 새로 날아온 까치에게는 조용히 말합니다. 걱정 말고 많이 먹어. 요즘 산에 까치가 부쩍 많아졌습니다. 우리 집에서 부화한 산까치가 날다가 무슨 이유에선지 떨어져 죽었습니다. 너무 마음이 안 좋아서 수국잎에 몇 겹을 싸서 늘 한켠에 묻고 강아지들이 파헤칠까봐 앞산에 가서 크고 작은 돌들을 주워다 그 위에 놓아 주었습니다. 우리 동네 산까치들이 다 모인 것 같이 많은 새들이 날아와 나무들 위에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새들도 새끼가 죽으면 전부 모여 슬퍼하는구나를 알게 되었습니다. 놀랍고 감사했습니다. 우리 집 담이 났습니다. 강아지들이 바깥 구경하라고 올라갈 수 있는 의자를 마련해 주었습니다. 지나다니는 사람 보는 걸 좋아해서 나도 어떤 때 그 의자에 앉아 있으면 초등학생 아이들이 지나가다가 묻습니다. 구름이가 누구예요? 나에게 말 걸려고 괜히 그렇게 묻습니다. 내가 말해줍니다. 얘가 구름이고 얘가 달이야. 어린 아이들과 얘기하는 것을 나는 좋아합니다. 나를 돌아보면 너무 영리한 사람과는 거리를 두며 살아온 것 같습니다. 강아지들, 지나다니는 초등학생 아이들, 그러한 순수한 존재들과 대화를 나눕니다. 그래서 나는 초등학생 친구들이 많습니다. 아이들이 먼저 담 밖에서 말을 붙이고 인사를 해줍니다. 한 번은 구름이를 데리고 산책을 나갔는데 열쇠를 안 가져갔고 이모님이 외출을 해서 집에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겨울이라 추웠습니다. 그래서 구름이를 껴안고 집 앞 계단에 앉아 있었습니다. 구름이를 안고 있으니까 많이 춥지 않았습니다. 작은 존재인데도 서로 온기를 나눕니다. 거의 반 시간을 그렇게 앉아 있었는데 지나가던 동네 청년이 나를 보고 다시 돌아와서 물었습니다. 집에 못 들어가서 그러세요? 그럼 제가 넘어가서 열어드릴까요? 감사해요. 얼굴이 알려졌다는 게 어떤 때는 불편하지만 고마울 때도 많습니다. 앞집이 오래된 회색 벽돌집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집을 배경으로 자목련을 심었습니다. 인도 붐바이에 갔을 때 인도의 청회색 하늘을 배경으로 피어난 탐스러운 자목련이 너무 아름다웠습니다. 그 자태를 잊지 못해 자목련을 심었습니다. 꽃이 피면 너무 예뻤습니다. 그런데 그 집 주인이 바뀌고 집을 새로 지어서 붉은 벽돌집이 되었습니다. 망했습니다. 그나마 3층 내 방 창문으로 보이는 가장 높은 가지에 핀 새송이 많은 푸른 하늘을 배경으로 여전히 곱습니다. 사람도 꽃나무도 배경이 무엇이 있는가에 따라 돋보이기도 하고 죽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특히 자목련처럼 고유색이 강한 꽃은 자기 뒤에 옆에 무엇이 있냐가 참으로 중요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사람도 그렇겠구나 하고 생각했습니다. 붉은색 벽돌을 배경으로 서 있으니까 자목련 꽃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지금 살고 있는 집 짓고 얼마 후에 유시화 시인이 주방 창문으로 내다보이는 곳에 벚나무 한 그루를 구해다 심어 주었습니다. 그곳에서 보이는 풍경이 약간 삭막했기 때문입니다.
그 벚꽃은 특이하게도 다른 벚꽃들처럼 높이 자라는 것이 아니라 내 키 2배 정도에서 더 이상 자라지 않고 옆으로만 조금씩 가지를 넓혀 갑니다. 그래서 해마다 봄이면 식탁에 앉아 기쁜 소식처럼 핀 벚꽃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꽃들은 봄, 여름, 가을, 겨울 어느 계절에 봐도 기쁜 소식 같습니다. 봄이면 마당에 제비꽃이 낮게 퍼져 나옵니다. 담 앞에는 영춘아가 일찍부터 노랗고 환한 얼굴을 살랑거립니다. 살구나무와 벚나무에는 새순이 오동통합니다. 만지면 터질 것처럼. 나는 서교동과 연희동에서만 50년을 살았습니다. 촬영할 때 외에는 집 밖을 거의 나가지 않습니다. 여기서 나가기 싫어서 누가 강남에서 만나자면 그 사람이 막 미워지려고 합니다. 내 방이 있는 3층에서 보면 창밖으로 사계절이 다 보입니다. 리젯 우드워드 리스라는 시인이 쓴 삶에 대한 작은 창가라는 시를 벽에 붙여놓고 가끔씩 소리내어 읽습니다. 살아있음이 기쁘다. 하늘의 푸르름이 기쁘다. 시골의 오솔길이 떨어지는 이슬이 기쁘다. 개인 뒤엔 비가 오고 비 온 뒤엔 햇볕이 난다. 삶의 길은 이것이리. 우리 인생 끝날 때까지 오직 해야 할 일은 낮게 있든 높이 있든 하늘 가까이 자라도록 애쓰는 일. 며칠 전 정원일을 하다가 넘어지면서 나일락 나뭇가지 하나를 붙잡았습니다. 돌에 찧어서 상처가 제법 크게 났는데 그 순간 하느님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부지불식간에 말했습니다. 나일락 가지를 잡지 않았으면 크게 다칠 뻔했습니다. 그런데 살려주셔서 감사하다고 내가 말하고 있었습니다. 내가 마음이 변했나? 그냥 감사하다가 아니었습니다. 살려주셔서 감사하다고 인사를 했습니다. 내가 나 자신에게 놀란 순간이었습니다. 내 입에서 그런 말이 나올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평생을 죽고 싶었는데 여든이 넘으니 살고 싶은가 봅니다. 내가 붙잡고 넘어진 나일락 가지가 찢어져서 나 아픈 건 둘째치고 헝겊을 가져와 라일락 가지를 단단히 싸매 주었습니다. 기운 내라고. 미안해. 얼마나 아팠니? 내가 나를 살려줘서 고마워. 너도 제발 살아. 볼 때마다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나는 커튼콜만 남아있다고 오래전부터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디어 마이 프렌즈를 할 때도, 눈이 부시게를 할 때도, 우리들의 블루스를 할 때도 이것이 나의 마지막 커튼콜 작품이라는 생각으로 혼신을 바쳐서 했습니다. 언제나 막차를 타는 심정으로 카메라 앞에 섰습니다. 나는 원로 소리를 듣는 것이 싫습니다. 그 말이 내 귀에는 슬프게 들립니다. 원로가 무엇인가요? 이 바닥에서 이제 제일 늙었다는 것이 아닌가요? 나는 잘 나온 사진이 있으면 영정사진으로 쓰겠다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마지막에 볼 때 내 얼굴이 배우 같고 아름다운 사진이 영정으로 놓여 있기를 바랍니다. 거기 모인 사람들에게 슬픔과 더불어 저 사람을 내가 알았었다는 기쁨을 같이 줄 수 있는 얼굴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쁘게 나온 사진을 볼 때마다 영정사진으로 쓰자고 말합니다. 그리고 죽었는데 너무 젊었을 때 사진이면 안 되니까 가능하면 최근에 찍은 사진으로 바꿉니다. 지금 죽어도 멋지게 죽었다 라고
할 나이는 이미 지나버렸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는가? 더 훌륭한 역을 맡아서 해야 합니다. 그래서 죽을 때까지 멋있었다 라는 말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대본을 쓰고 내가 연출을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누군가가 나를 생각하며 이 배우가 이 역을 맡으면 좋겠다 하고 선택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나는 그때를 준비하며 무의식 중에도 책을 펼쳐놓고 읽습니다. 이제는 실수하면 만회할 시간이 별로 없는 나이입니다. 매일 나를 돌아보고 반성하면서 삽니다. 배우로서 마지막 생을 잘 마치고 싶습니다. 인생 고비 때마다 이만하면 감사하다며 나를 다독였습니다. 배우는 죽지 않으면 연기를 해야 합니다. 누구도 내 역할을 대신할 수 없으니까. 링게를 맞고 촬영장에 간 적도 수없이 많고 빙판에 넘어져 다리가 부러졌는데도 병원에서 녹화했습니다. 대중에게 늘 그리운 배우로 기억되고 싶은 것이 소망입니다. 연기 외에 다른 것은 아무것도 모르는 나. 연기하는 것, 아프리카 아이들을 위해 봉사하는 것, 두 가지만으로도 벅찹니다. 둘 다 잘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어느 날 마당에 나가니 주황색 장미가 펴 있었습니다. 놀라서 내가 물었습니다. 너 언제 폈어? 나무 사이에 있어서 몰랐습니다. 너 언제 폈어? 너의 얼굴을 보니 나한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는 것 같아. 말해봐. 너는 나에게 무슨 말을 하고 싶어? 그렇게 한참을 서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저녁이 옵니다. 3층 내 방 창문 너머로 저녁이 오는 풍경을 바라보며 앉아 있습니다. 옅은 색조의 어둠이 점점 짙어져 가면서 나중에는 나무들도 꽃들도 그 어둠의 몸을 맡깁니다. 그렇다고 완전히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자세히 보면 어슴푸레하게 빛나고 있습니다. 연약하고 또 강하게. 나를 깨우는 사람이 정말 많습니다. 연기할 때가 아니면 이렇게 널쩍지근하고 게으른 사람인데 그럴 때마다 내 생각을 깨우쳐주고 자극을 주는 분들이 있어 왔습니다. 김혜자, 일어나 하고 말해주는 것 같은 이들이 나를 정신나게 하고 움직이게 하는 사람들이 살다 보면 알게 됩니다. 고비고비마다 그 사람을 통해서 살게 했구나 하는 것을. 아, 정말 기가 막힌다. 신은 나만 보고 있는 게 아닐 텐데 어떻게 구비구비마다 고마운 사람들을 보내주셨을까 하고 깨닫습니다. 내가 일부러 계획을 한 것도 아닌데 나를 생각해주고 끊임없이 일을 하게 해주는 사람들, 살아야 할 이유를 갖게 해준 사람들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인생은 기억할 단 하루만 있으면 된다고 하는데 많은 아름다운 기억들로 빛나고 있습니다. 참으로 감사한 생을 살았다 생각합니다. 나는 참 축복받은 배우이구나 합니다. 언제까지가 나의 삶일지는 모르지만 남은 삶도 내가 할 수 있는 데까지 성실하고 아름답기를 바라봅니다. 그리해 주시기를 신께 기도하며 창을 닫습니다.